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최근에 소개시켜드렸던 까뮤 UNC 공략에 성공했죠. 분명히 예고를 해드렸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 분명히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뭔가 아쉬우실까 봐서 추가로 영상을 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본론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얘는 인맥 관련주였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전이라고 하면은 19대 대선 때, 선거 기간 때, 그리고 선거 기간이 끝난 후에 18년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도전할 때 그때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안철수의 선거 지원에 나섰던 게 바로 표학길 교수입니다. 당시 싱크탱크의 상임대표로 있으면서 전략적으로 지원을 했었고 현재는 표학길 상임대표가 까뮤 UNC의 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현재 안철수의 공식 싱크탱크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돼요. 누가 만들어줘야 되느냐? 당연히 안철수가 국내에 귀국했을 때 당에서 지원해주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특정 조직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본인이 만든다라고 하면은 지원자가 속출을 할 겁니다. 그럼에 있어서 까뮤 UNC 전 싱크탱크 소속 출신이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까뮤 UNC도 공약을 했었습니다. 언제 공약을 했느냐? 바로 16일 목요일 오늘이죠. 오늘 바로 안철수 공약을 해가지고 최저점은 아니지만 만족할 만한 공약 타이밍을 잡아서 마무리를 합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까지는 이낙연 테마 가스텔 바작을 공약을 하고요. 15일에요. 14일 15일에 걸쳐서 하고 16일 같은 경우에는 까뮤 UNC. 오늘 상한가 장중 상한가가 나왔다가 상한가 물량을 다 잡아먹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 흐름이 기대된다라는 것은 안철수 복귀가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 말들이 많습니다. 안철수 복귀하게 되면은 재료 소멸 아니냐?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안철수가 무엇을 위해서 복귀하는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참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는 국내 귀국을 합니다. 이것은 정계 복귀죠. 애초에 귀국하는 이유가 명분이 정계 복귀를 위해서 본인 입으로 스스로 선언을 한 거고요. 정계 복귀라고 하면은 국회에 다시 입문한다거나 아니면은 청와대를 목표로 한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목표물은 국회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목표물은 청와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치상으로 어떤 게 더 위인가요? 물론 상권 분립에 의해서 보게 되면은 국회의원이 청와대에 있는 일개 직원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위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특정 직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국회의원보다 위쪽에 서열이 더 높게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 위치가 바로 무엇이냐? 청와대에는 딱 한 자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 대통령 자리. 대통령 자리만이 국회의원보다 더 윗서열입니다. 대통령 바로 아래가 뭐예요? 국회의장. 정세균 총리가 국회의장에 있다가 다시 한번 국회의원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은퇴하는 듯 했으나 재선에 도전하는 듯 했으나 이번에 총리직으로 올라가죠. 총리는 서열이 어디냐? 대통령보다 아래고 국회의원보다도 아래입니다. 당연히 국회의장보다 훨씬 아래죠. 국회의장 출신이 다운그레이드 한 겁니다.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회의장 위는 대통령밖에 없으니까 대통령을 노려야겠죠. 하지만 그 자리는 물 건너갔다라는 거. 누구에 의해서? 이낙연에 의해서. 말이 어쨌든 이렇게 길어지게 됐는데
안철수는 목적이 두 가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원래 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특별히 선심 써서 많은 분들이 혼동해 하시니까 힘들어 하시니까 알려드립니다. 1차 목표, 이게 1차 목표고요. 2차 목표라고 하면은 청와대. 옛날 군사 시절 같은 경우에는 군부 시절이라고 하면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청와대를 뒤집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을 텐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갈 것이다. 에 있어서 첫 계단은 국회가 될 것이고 국회에서 그 다음 계단을 밟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그때 가서 결과를 봐야 되는 거고 까뮤이엔시 이번에 다시 한번 안철수 싱크탱크가 설립이 되게 되면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다. 근데 이 인물이 싱크탱크에서 활동하면서 안철수에 대한 이미지는 띄워줬으나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없었단 말이죠. 요게 리스크로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전 싱크탱크 활동에서 안철수에게 무언가를 안겨주지 못했었는데 이번이라고 해서 달라질 수 있겠느냐? 2018년도랑 2020년도랑 뭐 달라질 게 있냐? 더 나아질 게 있냐라는 그 의문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책임론적인 거죠. 너는 전에 못했으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해먹으려고 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느냐. 선거 기간에 안철수의 활동을 보조해주는 비영리 단체인데 있어서 까뮤이엔씨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GSE만큼 상한가는 아니지만 시세가 나왔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이 다음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전고점 돌파가 포인트가 되겠죠. 최근에 액면 분할도 충분히 진행됐고 시가총액도 가볍고 종목이 움직이는 패턴 역시도 대선주와 일맥상통하다라는 거. 최근 안철수 테마주의 흐름과는 조금 다르지만 충분히 새롭게 올라서기에는 손색이 없다라는 걸로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월 14일 날 제가 제시해드렸던 의견이에요. 바로 뭐예요? 예고해드렸던 이 자리 깔끔하죠?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 여기서 더 연장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안철수는 목표가 있어요. 닭의 머리로 남겠느냐? 아니죠. 용의 꼬리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를 A가 용의 꼬리, B가 닭머리. 이렇게 표현하면 좀 비꼬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 공략해볼 게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16일 시간에서 현재 GSE가 안철수 테마가 5%대 상승 중이고 까뮤이엔씨도 2%대로 상승 중이라는 거. 이낙연 테마는 덕신하우징 그리고 덕신하우징까지만 보이네요. 여기까지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 당연히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 들어와 계셔야 관련 시황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누구도 설명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려운 부분에 대해서 긁어줄 수 있는 게 저뿐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안철수 귀국 설명했던 것도 설날 전에 입국한다라는 거 지금 이번 주말에 입국하는 걸로 확정 기사가 나왔죠. 본인이 밝혔고요. 설날 전에 입국한다라는 것도 누가 설명해 줬었느냐? 저뿐이에요. 최종원. 언론도 아니라고 할 때 현직 국회의원들도 아니라고 할 때 강력하게 부정하면서
안철수는 설날 전에 무조건적으로 입당할 것이다, 입국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던 거, 바로 최종원 저뿐이라는 거. 그러면서 안랩을 이 엄청난 시야로 안랩을 이 자리에서 먼저 강조해 드렸던 게 바로 누구다? 최종원이다. 30% 이상 상승했고 유지 중이죠. 많은 분들이 오늘 안철수 테마의 하락을 보면서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야 땡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다 어디 계시느냐?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거. 하단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그 누구도 설명해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추천주 진행도, 매매 진행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영상만으로는 분명히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저 역시도 영상으로 모든 부분 100%를 다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거 숙지하시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